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인프라코어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신호,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핵심 파악이 중요한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현대인프라코어의 움직임은 큰 틀부터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 인민은행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4일, 어제 발표한 이 경기 지표에 대한 주요 내용,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활력을 넣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 인하를 한 건데요.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자금을 줄여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돈을 풀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책 금리 7일물 영래포 금리를 0.2포인트 인하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와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실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주택 대출 계약금 비율을 25%에서 15% 낮추고, 이 모기지 이자율도 평균 0.5포인트로 인하가 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 건데요.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이런 반응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이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잠깐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경기 둔화를 해결하기에는 또 충분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과잉이 됐고, 투자랑 부채 수준, 소비 부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같은 이런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이 같은 이유가 뒷받침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가 되어 있고 대출 완화가 해도 사람들이 쉽게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더군다나 이 소비 심리도 부진합니다. 중국 내수 경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 전망과 높은 부채 부담 때문에 소비를 또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돼도 대출이 늘어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게 되면은 경제 활성화가 결국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약간 비슷하게 맞물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자급 공급이 소비 증가로 또 이어지기에는 또 소비자들의 신뢰도 회복이 조금 뒤따라야 되지 않나라고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아야 될 게 중국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이 전 세계 경제가 좀 둔화가 되고 하면은 그 주요 교역국들의 성장세가 또 약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급망 이런 재편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경기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 경제에만 이렇게 국한되게 되면 더욱더 이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은요, 그런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을 여러 차례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대만큼 경제 성장을 또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책이 효과가 또 제한적일 수 있음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금리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또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깔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부양책이 철근과 구리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책 발표를 통해 철근이랑 구리, 백금, 아연,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승은요, 건설이랑 제조업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원자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값 인상은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의 기대감도 반영이 됐을 텐데, 실제로 중국 건설 시장의 상황은 또 어떨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중국 건설 시장이요, 이미 최근에 좀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4년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수익률이 4%에서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3년에 7%에서 1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둔화된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매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세는 조금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랑 이런 부양책 덕분에 또 신용 등급이 좋은 건설사들이 또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또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 투자랑 신규 계약의 체결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전체적인 건설 산업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과 인프라 건설 부분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정책, 재정을 또 투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향후에 건설 분야에서 구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구리가 당연히 필수적인 자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에 대한 전망 또 좋게 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또 건설 경기가 불황이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겠지만 경기 불황이랑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건설업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멀리 돌아왔는데 중국 이야기부터 중국의 건설 시장, 경기 부양 정책, 구리 이야기까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총 정리를 해볼 텐데요. 현대 인프라코어랑 어떤 연관들이 있을까?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이 현대 인프라코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기계 판매라든지 주요 매출원들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계획, 중국 내에서 건설업이 활성화된다는 이 투자자를 확대 기대감을 또 높이게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 기계의 수요가 또 증가할 가능성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대감에 대한 주가 상승이 또 주요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구리, 알루미늄, 철근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회복 신호라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건설기계 업체들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또 건설 경기 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대책과 다른 반응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큰 틀에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도 안 좋고 중국도 상황은 안 좋지만 중국은 그래도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조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 인프라코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의 부양 정책과 이런 인프라 투자가 주가에는 큰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국내 건설업체들은 또 불황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하는 기업이므로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이 반등에 대한 이유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펼쳐보게 되면, 일단은 긍정적인 회복에 대한 시나리오를 펼쳐볼 수 있겠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이 성공적으로 하게 됐을 때 원재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 제조업이 활성화된다 하면은 당연히 실적으로도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회복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주식 투자의 비율이 또 증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늘 그렇지만 이 반등의 신호가 단순히 이슈에 대한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일시적인 반등이 유동성 증가랑 긍정적인 이런 신호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부진을 겪게 되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를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걸 성공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랑 민간 투자가 해결을 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 희망에 대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또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격이 실제로 상승했을 때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은 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기업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선 분명히 수익성이 약화되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인지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또 반등을 위한 신호들, 조짐과 이슈가 있다면 앞으로도 정리를 해서 발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